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왕동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장 초반에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곧바로 밀리면서 쭉 빠지면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6%까지 상승했다가 1% 급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0.8%까지 상승했다가 1.87% 급락으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S&P 500도 마찬가지로 0.5% 상승하다가 1.3% 급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잭슨홀 미팅. 이 지금 불확실성 우려 때문에 미국 증시가 급락으로 지금 어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현재 미국 증시 상황도 보시면 현재도 좀 하락입니다. 다우존스 0.8% 빠지고 있고 S&P 500도 0.25%, 나스닥도 지금 0.37%좀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진 이유가 뭐냐면 지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다. 금리 더 올려야 된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또다시 미국 증시가 고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5.5%거든요. 이때 7월 달에 올린.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한 번 더 0.25%를 올린다고 하면 이제는 5.75%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5.75가 금리의 제일 꼭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금리가 인상이 되면으로 인해서 또다시 인축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리가 여전히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런 금융 비용을 다 내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성장을 하는 종목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실적을 내는 종목이어야지만이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우상향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성장주 투자의 대가였던 윌리엄 오닐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될 만한 주식 격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이 바로 윌리엄 오닐입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고 성장주 투자의 대가입니다. 아마 여러 주식 관련된 책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윌리엄 오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분이 30살이라는 나이로 뉴욕 증권거래소 최연소 회원이 됐습니다. 엄청나죠? 30살에. 그리고 이런 성장주 위주의 투자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 투자를 공부를 하면서 이 윌리엄 오닐의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지금 이 성장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도 윌리엄 오닐의 이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많이 감명을 받고 이분하고 거의 유사하게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격언을 냈는지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주는 연평균 20% 이상의 매출과 이익이 증가하는 기업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매출과 영업이익을 보여줄 때 지금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단순히 PER이 낮다, 높다가 아니라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매출과 이익이 증가를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고의 주식들은 시세 폭발 직전에 분기에서 순이익이 급증한다. 이게 이거하고 좀 연관되어 있죠. 순이익이 급증. 미리 지금 실적 자체가 지금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이 전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순이익이 그냥 순이익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매출 성장과 동반돼서 순이익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장주고 주도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고의 주식들은 이 ROE가 17%를 넘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ROE는 뭐예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 수익을 얼마나 내느냐라고 보여주는 게 이제 ROE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업 분석을 보여주면서 이 ROE를 많이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ROE가 제가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 20% 이상 되는 종목들을 많이 좋아합니다. 바로 이런 종목들이 바로 주도주의
요건을 많이 갖춘 종목이다. 자기 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많이 냈느냐. 그게 지금 그 주도주의 핵심 요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보면 신고가 종목은 계속 오르고 신저가 종목은 계속 떨어지다가 상패 폐지된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좋아해야 된다 그랬죠. 반대로 이렇게 우하향하면서 떨어진 종목들은 사라 그랬습니까? 사지 말라 그랬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냥 반등입니다. 올라갔다 반등했다 밀리고 반등했다 밀리고.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신고가 위에 눌림목, 신고가 위에 눌림목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우상향하는 종목들의 패턴을 좋아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좋아했던 종목이죠. 코로나 때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가 2021년 6월 달에 고점을 찍고요. 현재 몇 퍼센트 빠졌냐면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2% 빠졌습니다. 한 토막 이상 더 났어요. 근데 이 주가가 이 모습을 보면 아직 이렇다 할 제대로 된 반등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올해 초에 이렇게 반등에 들어갔다가 또 이게 속아가지고 밀리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들은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미국 증시가 오늘 상황이 안 좋으면 다음 주 월요일날 우리나라 증시가 또 개파락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카카오는 또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저가 내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매매하시면 안 되고 이런 종목들은 멀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젠 보겠습니다. 시젠도 코로나 때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였죠. 시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2021년 4월 달에 11만 6천 원대를 찍고 지금 현재 2만 1천 원입니다. 고점 대비 몇 퍼센트 빠졌냐고요? 마이너스 81%입니다. 미쳐버립니다. 반등하고 밀리고 반등하고 밀리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점이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저가 종목, 카카오라든가 시젠 같은 이런 신저가 종목들은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주가가 많이 빠졌다 해서 단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우상향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핵심이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산업 자체가 성장하는 산업이어야 된다. 그래야지 주가가 우상향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신저가가 아니라 신고가 근처에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상승을 주도한다. 이런 모습을 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 있죠? 이렇게 올라갈 때가 거래가 뚝뚝뚝뚝 올라가는 거고, 또 여기에서 또 신고가 되면서 여기에서 거래가 뚝뚝뚝 올라가고, 신고가 되면서 거래가 뚝뚝뚝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막 완성한 종목을 매수한다. 뭐냐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막 신고가 되는 종목도 있죠. 이런 종목들이 이제 매수하기 좋은 종목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성장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정고점을 돌파하고 막 신고가를 낸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윌리엄 오딜이 얘기했다는 이제 컵 손잡이 이런 개념인데, 이런 종목들을 좀 좋아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주가가 비싸 보이고 위험해 보이면 주가가 날아가는 거고요. 싸 보이면 지하러 갑니다. 보세요. 자, 시젠 편안합니다. 주가가 편안해요. 고점 대비 많이 빠졌고. 근데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주가가 싸 보이면 지하로 간다라 그랬죠. 이렇게 이런 종목들 계속 지하로 가는 거고, 비싸 보인 종목들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다. 그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싸구려 주식은 사지 마세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뭐 동전주, 테마주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절대. 그리고 PER이라든가 PBR에 현혹되지 말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순이익 증가율이라든가 얼마나 기술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서 우수한 제품을 만드는지, 요게 핵심이지. PER이라든가 PBR은 단순히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절대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주식을 처음 하고 책들을 보면 뭐 단순히 PER이 낮은 종목이 좋고 PBR이 낮은 종목이 좋고 물론 이런 것들이 저평가돼 있죠. 근데 주가가 이게 올라가냐 이 말이죠. 지금도 PER이 낮은 종목들이 수두룩 합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아직도 못 가고 빌빌거리고 있어요. 그거는 PER이 낮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결국에는 주가의 가치, 바로 실적이라는 겁니다.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지 PER이라든가 PBR이 낮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리엄 오니 같은 경우도 PER이 4인 종목을 샀어요. 완전 저평가죠. 보통 PER이 12하면 저평가다라고 하죠. 근데 PER이 4가 PER이 2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PER이 여러분들의 투자의 기준이 되시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절대 물타기를 하면 안 됩니다. 물타기 이렇게 떨어졌을 때 평균 단가를 낮춘다는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를 하셔야 돼요. 불타기. 이 말하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이 구간에 사고 이 구간에 사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을 피라미딩 하는 것을 사셔야지 절대로 물타기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윌리엄 오닐의 격언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하시고요. 하시는데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윌리엄 오닐 기준에 맞는 이런 과거의 주도주들이 얼마나 많이 상승을 했는지 그 수익률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이때 주도주였거든요. 이게 바닥 대비해서 무려 103배 올랐습니다.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그냥 올라간 건 아니죠. 이렇게 조정을 중간중간 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주도주도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다.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고 이런 것들을 반복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대미포조선이 147배나 올랐습니다. 미친 듯이 올랐죠. 근데 이것도 보면 한 4, 5개월 조정하고 또 여기서 한 6개월 정도 조정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 조정하고 이렇게 조정을 거친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도 이때 21배나 올랐습니다. 21배. 그리고 기아차는 저점 대비해서 15배 정도 올랐고요. 롯데케미칼도 15배 정도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테스는 지금 5.2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이 윌리엄 오닐에 해당되는 종목이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현대 주도주는 누굽니까? 어떤 종목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바로 이런 종목이죠. 에코프로 주주입니다. 얼마 빠지지도 않아요. 에코프로가 지금 얼마나 올랐냐면요. 월봉을 보시면 2020년도에 15,000원 정도짜리가 150만원까지 왔으니까 지금 100배 올랐네요. 저는 에코프로를 못 사서 정말 아쉽긴 하지만 이게 바로 주도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5,000원짜리가 150만원까지 100배 올랐습니다. 몇 년 만에? 3년 만에. 이거를 계속해서 조정하더라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주식 투자의 저는 고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로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돼요. 그 좋은 종목이 뭐냐? 앞으로 산업이 성장을 해야 되고 그 성장하는 산업 속에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종목이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에코프로 물론 저점 대비해서 100배 올랐지만 아직도 저는 현재 시세가 우상향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기차 산업이 엄청난 시장 규모로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빔입니다. 에코프로빔이 얼마 올랐냐면 2020년도에 이때가 거의 10,000원 정도 했는데 60만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60배 올랐어요. 60배. 에코프로만큼은 아니지만 엄청나게 올랐죠.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2차전지 양극재죠. 이것도 월봉을 보시면 202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올랐으니까 이게 한 4만원짜리가 70만원 정도 갔으니까 15배
넘게 올랐죠. 이 종목도. 그리고 이제 TCS 스틸, 제가 최근에 테슬라 원통용 배터리의 최대 수혜주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던 TCS 스틸이 얼마나 올랐냐면, 월봉을 보시면 2020년도에 거의 2,000원짜리가 75,000원짜리 갔으니까 거의 35배 정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이 아직도 현재 세가 진행 중이다라는 겁니다. 진행 중. 이런 종목들은 바로 신고가를 계속 내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업 자체가 고성장을 하는 산업이고, 그 다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몇 년간 계속 급증해요. 미국의 전기차 시장 침투율이 아직 10%도 안 됐다라고 하죠. 미국은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제 10%밖에 침투를 안 했습니다. 아직도 90% 침투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량은 늘어나겠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 기후변화 때문에. 지금 글로벌 국가들의 기온이 폭염이 나오고 홍수가 나오고 빙하가 녹고 다 이게 뭐예요? 이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거죠. 이산화탄소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지금 지구온난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고, 지구온난화가 생기면서 지금 폭염이라든가 이상기온들이 지금 발생을 하는 건데, 결국에는 이 지구온난화, 이 기후변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지구온난화의 주범, 거의 40%의 주범이었던 이 자동차를 친환경차로 바꾸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도 그런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거대한 큰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지, 주가가 하루하루 시세가 뭐 올랐네 떨어졌네 이게 아니라 현재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요걸 여러분들이 보고 가셔야지, 주가가 단순히 많이 올랐다으니까 얘는 더 안 올 거라 이런 논리로 펼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이 올랐지만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 2차 전지 핵심 종목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당분간 계속 증설의 수주에 이게 계속 반복될 거기 때문입니다. 증설하면 당연히 매출은 급증하고 영업이익도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흐름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주식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신고가 종목을 좋아하셔야 되고요. 신저가 종목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고가 종목을 좋아하고 신저가 종목을 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